내가 원하는 집을 갖기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올라가서 하신 분, 처음부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샀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럼 건물은 왜 한 번에 사려고 해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부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부부 의사이신 분들이 자주 오시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느꼈을 때랑 좀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뭐냐면 과거에는 한 분이 개원을 했으면 한 분이 이제 회의를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양쪽 개원인 경우들도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부부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시는 부부의사의 경우에는 흙수저인 분들이 많았어요. 힘들게 두 분이 시작한 경우. 그래서 인제 두 분이 돈을 모아서 돈 없이 결혼해 가지고 외곽에서 내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집에서 인제 시작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쪼끔씩 집을 좋은 곳으로, 즉 상급지로 조금씩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인제 자녀가 생기면 자녀 교육을 또 신경 쓰면서 더 좋은 학군지, 그리고 인제 자녀를 위한 교육비 같은 지출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사람이 인생을 길게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집을 우리가 어디에 샀어. 요걸 샀으니까 몇 년 동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금 얼마씩 벌고 있으니까 얼마씩 모아 가지고 어디로 가야겠다. 조금 더 깨끗한 집, 조금 더 넓은 집,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여길 가면 이제 처음에 인테리어 좀 해 놓고, 내지는 돈이 많이 없는 시점에는 인테리어 안 하고 좀 벽지,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만 조명 조금 바꾸고 해서 살다가, 여기서 인제 돈이 어느 정도 넉넉하게 생기면 뭐 이쯤에서 개원을 하거나, 그전에 개원했는데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근데 이제 두 번째 집에서 개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인제 다음 갈 때는 집을 점점 업그레이드 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라는 게 3년 뒤, 5년 뒤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뒤는 뭐냐 이거죠.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집을 점점 키워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고, 주위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내 병원을 운영하는 건물주인 분을 만나는 경우는 있지만, 내 지인들 중에 건물주가 드물단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들 빼고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씩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족할 만한 집에 사는 단계는 부부이사라면 모두가 다 도달해요. 그 지역에서의 대장 아파트를 인테리어 멋있게 해 놓고 입주하는 거는 부부이사라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다음 뭐냐 이거죠. 그다음은 인제 건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 과거에는 집을 여러 채 늘려가는 그런 재테크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의 그 시장이 의사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했어요. 왜일까? 아파트가 접근성이 더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1 년에 일을 해서 모았어요. 뭐 5억 모았어요. 10억 모았어요. 아니면 그 이상 모았다고 칠게요. 그 돈으로 건물을 사려면 몇 년을 더 모아야 돼. 근데 집은 매년 하나씩 살 수가 있어. 고민을 안 해도 돼. 그 상황이 훨씬 더 유리했던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멋진 집 하나 딱 해 놓고 그 뒤부터는 전세 끼고 하나씩 계속 사. 어떤 큰 마음을 먹는 결단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됐어. 최종적으로 원하는 집을 사서 이쁘게 꾸몄어. 그럼 전세 끼고 하나씩 늘려가. 그럼 그다음은 뭐야? 은퇴하기 전에 저거 월세로 다 바꾸면 끝나. 그럼 그 집에 살면서 내가 월세 받는 집 몇 개 있어서 나 은퇴한다, 요런 상황이 된단 말이지. 내지는 있는 집 월세 주고 인제 자녀들 출가했으니까 좀 작은 집 가서 살면서 여기에서도 월세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의 의사이신 분들이 재테크할 때는 결단의 단계가 처음 집 살 때 아니면 집 옮겨갈 때 이거는 있었겠지만, 아예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집이 없다가 집을 사는 정도의 그런 결단의 과정을 또 경험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야. 편하고 쉬웠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인제 의사 부부였던 분들은 집이 많았어. 그리고 의사인 분들뿐만 아니라 고소득인 분들은 다 집이 많았어. 내가 아는 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집이 많아. 뭐 강남에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에 결단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1년 돈 모아서 건물 살 수 있는 의사분들이 있긴 하지만 매우 극히 드물잖아.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더 모아야 되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은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고 해도 3-40 억이면 웬만하면 좋은 집이잖아요. 웬만큼. 뭐 아주 비싼 데도 있지만, 아니면 지방 가면 뭐 20 억이면 뭐 좀 웬만하면 좋은 집을 사잖아요. 건물은 100 억이란 말이야. 이 마음 먹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 단계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재테크는 하나 샀어요. 갈아탔어요. 더 좋은 집 샀어요. 만족하는 집 샀어요. 인테리어에서 여기 살아요. 그리고 이거 했던 거를 이전에 거
또 비슷한 걸 또 사요. 점점 개수를 늘려가요. 이 프로세스였어. 근데 지금은 가다가 만족하는 집,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너무 부담되는데? 내가 문제 없을까? 불안한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감정을 내가 처음 집 살 때 그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만 더 큰 부담감을 느껴. 왜? 이때는 솔직히 있는 게 없었어. 잃어도 얼마 안 돼. 그리고 집은 하나 있어야 돼. 부담감이 있어도 그 부담감을 이겨 먹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있으면서는 이 부담감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안 한다고 문제 생기지 않지 않을까? 저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내가 해도 문제 없을까? 그리고 나는 이미 잃을 게 많은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높은 계단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부담감이 팍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웬 높은 계단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도 듣고 내가 생각했던 거 부담 없이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심적인 문제. 돈이 없어서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이 있는데 심적인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년 뒤, 3년 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궁극적인 이익이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아주 쉬운 얘기인데 둘이 살아요. 처음에 둘이 사는 집 어디다 구해요? 직장이랑 가까운 데 구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살기 좋은데 깨끗한데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요? 학군이 되는 데를 가. 왜? 애가 학교를 오래 다닐 거니까. 초중고는 일단 갈 거니까.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 옮긴 집은 그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게 돼. 그러면 그때는 10년을 보고 그 집을 정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처음 두 번, 세 번째 이런 집을 키워갈 때 건물에 대한 것도 플랜이 서 있어야 이때 가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소득이 많으면 집을 팔고 건물을 해라. 지금 상황에서는 내 생각인데 지금 있는 집이 한 채라면 그리고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라면 그 집 파는 게 맞아. 건물을 먼저 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집을 사느니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더해가지고 건물을 사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을 팔고 우리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월세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건물 하냐니까 집을 팔고 그런 건 어떻게 지금 있는 이 집 난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키워가는 이 재미 말고도 길게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을 해야겠다는 거를 마음을 먹고 원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격투기 할 때도 뭐 원투 할 때 이게 페이크 나가다가 어퍼컷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어퍼컷이 없으면 페이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노려보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집을 팔고 요 정도 보면 할 수 있어 하는 시점에는 이거를 바로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동떨어진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난 오랫동안 집에 대해서는 익숙했는데 건물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를 오랫동안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사람이 돈을 버는 시간이에요. 돈을 버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왜? 우리가 똑같이 개원을 했어요? 아니면 똑같이 뭐 페이닥터를 했어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20대부터 많은 돈을 버는 의사는 없으니까요. 30대 중반이 넘어와야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개원을 하고 나서 누군가는 이제 40대 다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아주 운이 좋게 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서 자리를 잘 잡고 소득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40부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칠게요. 앞으로 몇 년을 벌까요? 길어야 20년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가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집의 인테리어 딱 해놨을 때가 몇 살 때예요? 한 40 후반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반, 후반? 빠르면 진짜 중반이고 아니면 후반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몇 년 남았냐 이거예요. 물론 끝까지 예를 들어서 70 넘어서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많은 돈을 버는 기간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길게 보면 25년 정도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20년이에요. 20에서 25년. 정말 긴다고 해도 30년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25년. 그럼 내가 지금부터 벌 수 있는 기간 안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내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자본소득,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2천을 써요, 3천을 써요. 그만큼의 월세를 확보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내가 지금 뭔가를 사고 팔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집 몇 채, 여러 채 갖고 있기 어렵잖아요. 뭐 세금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걸 위한 거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고 어느 시점에 갈 수 있을 때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인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최상위권의 소득인 분들한테 맞는 거잖아요. 보통 의사인 분들이 일반적인 소득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또 그거에서도 상당히 잘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런 분들의 얘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사서 인테리어 하는 이 경험을요 40대 중반 안에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그쵸. 그것조차도. 근데 이 분들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엔간하면. 지금 버는 소득을 몇 년 모아야 본인 집을 사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2-3년 모으면 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출 좀 해서. 정말 길면 5년. 근데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사는 집을 그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은 지금 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중에 하면 1-2년 좀 더 걸리긴 할 수 있겠죠. 즉 집값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값은 따라갈 수 있냐? 이건 건물값은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왜? 내가 40대 중후반에 원하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건물까지 갈 수 있을까? 원하는 건물은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건물, 위치가 아주 좋은 그 건물을 사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뭐 아니면 지방에서. 지방은 이제 사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서울에서는 좀 어렵죠. 그러면 내가 그 시점부터 돈을 벌어서 내가 있는 그 병원의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왜? 집을 원하는 대로 딱 해놓고 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컸죠? 교육비가 들어가요? 유학을 갈까요? 뭐 비싼 학비가 들어가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딱 이게 안 된다. 이게 되는 사람은 업계에서 탑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업계의 탑이 돼도 이제 과마다 물론 차이가 날 거예요. 아시죠? 뭐 피한성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긴 하죠. 근데 이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과의 탑이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건물은 또 가격이 또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기가 일단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길게 한번 끝까지 생각해보고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올라가서 하신 분 처음부터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샀냐고요. 그게 아니죠. 했다가 보통 한 3-4번에 되더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 갔을 때 나 만족해. 이 상황이 오잖아요. 자, 그럼 건물은 왜 한 번에 사려고 해요? 정말 재밌죠? 집도 내가 원하는 집을 한 번에 사질 못했어요. 근데 건물은 난 이 정도가 돼야 마음에 들어를 선택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되겠어요? 집도 안 됐는데? 그러면 건물도 사실은 애초에 이 집을 해온 프로세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되냐면 나는 그땐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요런 집에서 해서 이렇게 왔잖아. 지금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사고 싶어. 없어요, 본인이 지금. 건물을 사기에 충분한 돈이 없다고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원하는 건물을 한 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역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키워왔던 프로세스처럼 내가 똑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집을 정리하고 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난 알고 있어. 상황이 온다면 타이밍이 온다면 내가 알아보고 있다가 넘어가야겠다 하고 팔고 이걸로 넘어와서 키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건물 하나 했어요. 자, 건물 하나 하고 그다음 뭘 하죠? 집을 사면 됩니다. 집값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뭐냐 후가 뭐냐에 따라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출을 하고 나서 모으는 것과 모으고 나서 지출하는 건 달라요. 지출을 하고 나서 모으는 것과 모으고 나서 지출하는 거 뭐 별 차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하나가 더 붙어야죠. 지출을 하고서 모으고 재테크하는 것과 모으고 재테크하고 쓰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순서만 다르죠. 세 가지 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썼어요? 모았어요? 재테크했어요? 재테크가 안 돼. 돈이 많이 안 모여. 그러면
모으고 나서 재테크하고 쓰는 거, 이 프로세스에 있으면요,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이익이 남은 돈은 자유롭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왜? 다음 달에도 들어올 그런 소득, 자본소득이 만들어지고 나서 쓰는 거. 근데 자본소득이 되기도 전에 먼저 쓰고 나서 모으면 자본소득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팍팍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시대는 쓸 게 겁나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핸드폰비 얼마 나오세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핸드폰이 이제 처음 나왔던 건 저는 아니까 그 당시에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쓸 때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웬만하면 다 10만 원 나올 거예요. 10만 원, 10몇만 원. 그리고 핸드폰 사면 몇 년 쓰세요? 네. 한 2 년마다 바꾸죠. 그럼 이제 할부 또 올라가고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대부분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 그리고 보시죠. 유튜브 보시죠. 달달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커피 인제 매일 드실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매일 먹죠. 네. 가면 뭐 커피만 먹나요? 아니면 뭐 조각 케이크도 드시나요? 그런 거뿐만 아니라 뭐 명품도 요새는 막 뭐 36개월 할부 뭐 이런 걸로 인제 사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과거와 지금은 너무너무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한 달에 20-30만 원 기본 비용을 쓰더라도 남들과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지출 수준이 높아졌어요, 과거보다. 쓰는 게 겁내 많아.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겁나 많아. 그리고 고정적으로 나가. 한 번 하게 되면 꾸준히 계속해야 돼. 그것도 그렇고 주위에 누가 하고 있으면 또 안 하기도 그래. 그리고 누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본다는데 나는 또 넷플릭스 안 보기도 그래. 그리고 명품 뭐 할인 할부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고도화되면서 안 쓰면 너만 바보야로 만든단 말이지. 야,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돼. 이 정도는 써야지. 뭐 또 구독 서비스가 오지게 많아요. 별의별 게. 기업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정적으로 매달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빨대를 딱 꽂아놓고 계속 빨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적나라한 표현인가요?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기업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업하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 계속 빨리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출이 쫙쫙쫙쫙 올라가 있어요. 카드값 명세서 보면 뺄 게 없어. 5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게 모였거든. 안 썼는데 카드값이 개 나와. 갭 단가는 겁내 싸거든. 하나당 뭐 얼마 안 해. 그럼 뺄 게 없어. 과거보다 평균적으로 살려고 해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돈을 못 모아.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쓰고 먹고 하는 것들의 수준이 다 높아졌어. 기분 내는 빈도도 훨씬 늘어났어. 옛날에 뭐 검정고무신 이런 거 보면 아빠 월급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요즘에 월급날만이야? 주말 불금쇼, 불토 뭐 일요일 또 뭐 해야 되고 뭐 친구들 만나면 뭐 해야 되고 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모을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런 유혹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겁내 늘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얼마 빼서 모아봤자 1년 해봤자 얼마 안 되고 10년 해봤자 얼마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안 하는 거야. 그런 거에서는 사람이 꼭 멀리 봐. 1년 모아봐야 얼마 안 되고 곱하기 10까지 해본단 말이지. 그런 건 왜 멀리 보냐 이거지.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재테크나 이런 건 멀리 안 보는데 그런 건 멀리 봐. 너무 거꾸로 됐니. 이거는 누가 원해? 기업들이 원하는 거야. 개인이 자립하지 못하게 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으면 나는 기분이 좋지만 스타벅스는 부자가 됩니다. 모든 소비에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단 말이야. 그냥 만족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런 소비를 했을 때 만족감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좀 있다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습관이 됐죠. 안 하면 그냥 어색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 정도는 누려야지. 누가 뭐라고 하면 야, 그 정도는 쓸 수 있잖아. 나 오늘 열심히 했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뭘 열심히 했어요? 매일 똑같이 하던 대로 한 것뿐인데. 근데 그냥 자기 위안하면서 지출하면서 그게 당연시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탈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재테크가 모이면 눈뭉치 뭉쳐지듯 일정 시점이 되면 이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분단 말이에요. 근데 난 똑똑해. 나는 구구단 정도는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산해서 안 된다. 아우, 야, 오늘 그럼 맛있는 거 좀 먹어도 되지. 그리고 모든 건 다 갖다 줘. 배달을 다 해줘. 야식 막 다 해줘.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중국집이나 뭐 치킨밖에 없었던 지금 뭐 오만 걸 다 해주니까 누르면 모든 걸 편리하게 해놓지만 거기에 다 비용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못 모으게 돈을 더 쓰게 하고 살은 더 찌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사람을 더 늘어져 있게 만들고.
그게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돈을 벌고 본인들은 이제 자산 축적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쓰고 나서 모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습관화가 되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상당히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뭐 이런 건 저는 안 해요. 이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 정도는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뭔가의 지출을 고정적으로 늘려가는 게 습관이 되는 거를 엄청 경계해요. 이거는 돈이 있던 없던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없을 때 해야 있어도 유지되는 거지, 쓰면서 했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다? 그럼 못 바꿉니다. 우리끼리 같이 밥 먹어도 스타벅스 가자면 나 웬만하면 안 먹는다고 하지. 내가 사주는 경우는 있어도 자발적으로 먹는다 안 하는 이유가, 나는 그런 거에 습관화되기 싫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유튜브 프리미엄도 6개월 전에 처음 했어. 정말 쪼잔하죠. 네. 정말 쪼잔하죠. 한 달에 만 얼마 그거 뭐라고. 사람의 지출하는 습관은 한 번 바뀌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1년 반 넘게나 생각했어. 아, 유튜브가 있으면서 나는 프리미엄을 쓴 게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5, 6개월밖에 안 됐어. 프리미엄 하게 된 것도 나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 멜론 듣다가 멜론에서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그걸 하게 된 거거든. 그리고 매달 결제하는 걸 나는 안 한단 말이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안 했어. 커피도 그냥 사무실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스타벅스를 먹어야 되나? 나는 솔직히 그거는 재테크를 추구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자산을 불리려는 사람이. 야, 그 커피 얼마 한다고.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이 한번 들면 나머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고정 지출을 늘려가게 되거든. 그래서 난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나서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상황일 때는 마음대로 써도 돼. 그렇지만 이런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크게 하지 않아. 그 정도가 돼도. 그 정도가 돼도 지출을 계속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야 계속 기본적으로 불어날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나중을 편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인분들도 집 들어갈 때 막 인테리어 하고 막 친구들 포르쉐 나도 포르쉐 막 다 감당할 수 있겠죠. 소득이 많으면 감당이 돼요. 근데 소득으로 감당하는 구조가 초반에는 괜찮아도 나중에도 그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 자본 소득으로 모든 생활이 커버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건물 말고 뭐 할 건데요? 뭐 연금보험 뭐 이런 거? 그걸로 인제 계산이 안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노후가 편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를 미리 인식을 하고 어느 시점에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두 분이 의사인 경우에 많은 소득이 있어서 당장 편하시고 5년 뒤까지도 편할 것 같고 10년 뒤까지 편할 것 같지만, 은퇴 시점 65세 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곱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이게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애들은 조금 더 해 주고 싶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해 주고 내가 노후를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이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올해 문제 없으니까, 3년 문제 없으니까, 5년 문제 없으니까 10년 뒤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계산을 해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근데 하도 막 돈 모으는 거를 막 등한시하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하지만 안 모으면 어쩔 건데. 안 모으면 어쩔 거야. 모아야 어쨌건 모아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뭐 배짱이야 개미 그 우화 아시잖아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도 그런 지출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산가가 되려면. 남들이 다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기본? 그런 게 어딨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제가 나 무시하지 않고 내가 뭐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비슷한 내가 요거보다 조금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실입니다. 통장 잔고, 그쵸? 부동산 자산 뭐 이런 것들이 내실인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당장 티가 나지 않죠. 그리고 티 내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이 사람이 더 멋있고 뭐 부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내실이 찼다는 걸 알면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게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사세요. 좋은 차라고 치면 그 물건들을 내 지인이나 친구나 선배는 후배가 먼저 사서 뭐 잘난 척할 수도 있고 뭐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고 뭐 아는 척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용 설명서처럼.
야, 뭐가 좋아? 하나 살려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열심히 이제 자기 다 해봤으니까 추천해 주겠죠?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인 부부라면 내 15년 뒤, 20년 뒤, 25년 뒤를 생각해 보고 그때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집 하나, 건물 하나, 아니면 집 하나, 건물 3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될까? 그리고 그 시점이라는 건 내가 돈 버는 기간까지 따져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집을 샀을 때처럼. 그래서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신 시점에 내 생활비 정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은퇴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상황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게 뭐 당연한 거고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오늘 해드린 얘기를 어렴풋이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거는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뭘 할지 아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시험을 안 본다면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 잘하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쵸? 최종 목표가 있으니까. 중간 목표, 최종 목표. 이것도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하지 않으니까, 잘된 선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배가 이런 직접적인 얘기들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부유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좋은 집, 나도 좋은 집 정도, 과거에 만져보지 못한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만족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벌 거예요?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기도 하지만 돈을 버는 기간도 유한합니다. 많은 돈을 버는 기간도 유한합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뭐 끝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인 목표 반드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올해 아니면 내년인지 아니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타이밍을 잡고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있습니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현금만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건물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시는데 정말 이거를 미리 이제 준비를 안 하면은 정말 아무리 상담을 오셔도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모으고 나서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싱글일 때는 마음대로 돼. 결혼하면 그게 더 힘들어. 배우자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있으면 애들한테는 아끼고 싶지 않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의 미래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얘가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이런 구조를 당연시 받아들이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얘는 돈을 많이 물려받아도 분명히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분명히 바닥이 나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재테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절실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안 만들어 주려면 아까 말한 그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게 맞아요. 얘도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내가 돈만 계속 지원해 준다? 언제까지 해줄 건데요? 70살까지? 80살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걔가 자립하게 하는 인생이 그 자녀에게도 훨씬 더 득이 되는 만족도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사장님 에헴하고만 다니다가 완전 거지된 사람 여럿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결국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나는 돈 없으면 부모님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자리 잡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자녀들도 알게 해야 되고 내 생활 방식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도 그 받은 자산을 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종이에 쓸 게 있으면 한번 잘 써보세요. 오늘 얘기했던 걸 한번 잘 써보시고 인생의 전체적인 자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